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 2, 3학년 때도 있었던 거거든. 있었지만 좀 달라졌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미지수가 x밖에 없었어. 미지수가 한 개였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미지수가 여러 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미지수라는 거는 알파벳 같은 거, x, y, z 이런 게 여러 개 나올 건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한 값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항은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되는 순간 이게 항이 쪼개지는 거지. 1항, 2항, 3항 이렇게 쪼개지는 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쪼개지는 거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 기존에 배웠던 거랑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제 기준이 뭐냐면 그 특정 문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상수항이 뭐야가 아니라 x에 대한 상수항이 뭐야, y에 대한 상수항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y는 있는데 x가 없어. 그럼 얘는 x에 대한 상수항이 맞냐? 그러면 맞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x가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x에 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이제 줘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그거를 이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도 보면은 상수항이 x에 대한 상수항, y에 대한 상수항, xy에 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뭐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을 보고 이 기준에 대한 상수항 이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x가 없는 항은 다 되는 거지. 뭐 y도 될 수 있고 yg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등등등. 그리고 개수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라고 했는데 얘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특정한 문자에 곱해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 수가 아니라 뭐 문자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나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확하게는 그지 특정 문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xy가 있다. 그럼 얘는 x의 개수가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8y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x 없이 나머지만 가지고 써야 된다 거지. 자, 다항식, 단항식은 뭐 세트로 보면 되는데 단항식은 그냥 항이라 보면 돼요. 그냥 항 한 개를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다항식은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를 다 다항식이라 한다. 그럼 단항식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건 다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면 아까 항으로만 표현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x분의 4 이런 건 항이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안 한다고. 왜냐면 곱으로 표현한다 했으니까. 문자를 이제 부모에 넣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항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저거는 항이 아니니까 뭐도 아니야? 다항식도 아니겠지. 저런 건 나중에 이제 뭐 유리식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차수, 곱해진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항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이렇게 물어놓고 얘가 차수가 얼마야? 그러면 질문이 성립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고? x의 차수, y의 차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했지. x, y의 차수. 그럼 얘는 두 개고 한 개고 얘는 세 개라고 해야 되는 거지. x, y를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x, y, g라고 물어봤어도 세 개지. 새로운 문자가 뭐가 더 있든 말든 거 상관없고 그 문자들은 어차피 없는데 하고 x, y만 개수 세봤을 때 세 개가 된다는 거지. 다항식의 차수는 그 차수들 중에 가장 큰 차수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문자랑 차수가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항식이고 얘는 단항식, 단항식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보기를 갖다 줬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고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5xy의 x의 개수는 5y다. x에 대한 3차식이고 x가 3차가 제일 크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6이다. x가 없는 게 그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y에 대한 2차식이고 y가 없는 항은
3x 제곱도 6이다. 내가 방금 그랬지? y가 없는 항은 이렇게 했지? 그게 상수항이라는 뜻이니까 xy에 대한 4차식이고 xy가 없는 항은 6이다. 자, 그러면 x 제곱 y 제곱이 있고 x 5제곱 있어. 자, x 차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할게. 차수 x, x에 대한 차수 얼마? 2개? 5개지. y에 대한 차수는 2개? 0개지. 그럼 xy에 대한 차수는 4개? 그렇지. 그러니까 y가 없어도 5개라고 할 수는 있잖아. y는 0개, x는 5개. 그럼 누가 더 차수가 큰 거야? xy에 대한 차수가? 오른쪽이 더 큰 거지. 오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가지고 xy에 대한 몇 차식이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5차식이라 해야 되는 거지. x가 5개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다항식에서 x에 대한 동류항은 이거다. x제곱 y에 대한 동류항은 이거다. 그러면 y에 대한 동류항은 뭐라고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보통 동류항이라 그러면은 차수, 그러니까 뭐 x 하나, 뭐 y 하나, x 제곱 하나, y 제곱 하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갑자기 x 제곱 y라고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동류항 얘기도 하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자,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수는 말 그대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보통 뭐 점수를 이제 위에서부터 쭉 쓰는 거면 그걸 내림 차순이라고, 등수를 위에서부터 쭉 쓰면 그걸 오름 차순이라 그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큰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자, 내림 차순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썼어. 뒷부분 이거를. 자, 이거 둘이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위에처럼 써도 돼 안 돼? 내림 차순 정리하라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얘는 x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y는 상관없어. y라서. 그러면은 저 세 개가 다 x에 대한 동류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상수항으로서 동류항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끼리 순서 바뀐다고 문제될 건 없거든. 상수항끼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편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에 대한 내림 차순을 쓰라고 했지만 y도 같이 내림 차순 써주는 게 보기 편하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고, 이렇게 썼다고 틀렸다는 건 아니야. 얘도 맞아.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네가 이제 뒤에 문제 풀잖아. 그럼 이거 풀다 보면은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 그 같은 동류항끼리만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동류항끼리는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고. 맞나? 이해되나요? 자,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 곱셈 뭐 할 건데 이거는 다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안 했는데 교환 결합 기억합니까? 교환은 연산자 기준으로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 순서 바꿀 수 있는 거. 결합 법칙은 괄호의 순서를 이걸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막 바꿔도 된다는 거. 계산을 앞에부터 하든 뒤에부터 하든 문제가 안 되는 게 결합 법칙. 그리고 계산의 앞뒤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게 교환 법칙. 저거 앞뒤를 바꾸면 웬만하면 계산이 다 될 것 같지만 당장 빼기만 봐도 교환이 안 되지. 그래서 저런 거 알고 있어야 밑에 있는 빈칸을 채울 수 있다. 여기서 가는 뭘 쓰면 될까요? 결합이지. 밑에는 교환. 그 다음에 다는 다시 결합. 그러니까 괄호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었다면 다 결합이야 사실.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으면 교환이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로가 여기 있다가 열로 갔다, 여기 있다가 열로 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교환이라, 결합이라 보면 되겠지. 얘가 결합, 얘가 결합.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을 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자, 덧셈 뺄셈을 할 때 뭐 그냥 하면 되긴 해. 이렇게 써주고 일단은 저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지? 얘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주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
계산하는데 얘를 그냥 가져와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다 해야 되나? 복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먼저 바꿔놓는 거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자, 이걸 보고 바로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x세제곱끼리 계산해서 1 마사 2다 마이너스 x세제곱이다. x제곱 y끼리 보고 여기 두 개만 있네. 3x제곱 y다. y제곱 보고 플러스 2xy제곱이다. 마이너스 y세제곱이다. 자, 솔직히 잘 됩니까? 안 헷갈려? 가로를 풀어가지고 얘를 4로 바꾸고 플러스 2로 바꾸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오케이. 뭐 여기서도 계산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뭐 오케이? 내가 원래 얘기하려던 건 뭐였냐면 세로셈 쓰라는 얘기 하려고 했거든. a가 x제곱 세제곱 x제곱 y 마이너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물론 뭐 그 가로 푸는 것도 해야 되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줄 맞춰놓고 계산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얘도 잘 되면 안 해도 괜찮다. 근데 얘가 좀 마음이 더 편하지. 여기서 이렇게 할 때보다는 약간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덜하게 될 거고. 그래서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고 있을 때는 그냥 세로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좀 익숙해지면은 가로셈을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도 세로셈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y 플러스 5xy 제곱 12c 24x 세제곱 12y 세제곱 그러면은 13x 세제곱 4x 제곱 y 5xy 제곱 14y 세제곱. 됐나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저 두 개를 잘 정리해서 a 빼기 4b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은 솔직히 쉽지 않고, 더한 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실제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a 더하기 b가 6이고 a 빼기 b가 4야. a 말 4b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대. 어떻게 해?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연립하겠죠? 똑같아. 쟤도 연립하는 거야. 연립해서 a, b 구한 다음에 대입하잖아? 똑같아. 얘도 연립해서 a, b 구한 다음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2a는 8x제곱 4xy 마이너스 10y제곱. 그래가지고 a는 4x제곱 2xy 마이너스 5y제곱. 빼면 2b는 2x제곱 플러스 4y제곱 b는 x제곱 플러스 2y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4b 해라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 답 맞니? 거기 네 답지 봐봐 책에. 뭔가 애매한데 맞습니까?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 거기 필수 2번. 아니요. 아니라고? 뭐가 틀렸지? 2xy 마이너스 14y 제곱. EXY가 있다고? 그렇네. EXY를 안 했네. 그럼 EXY만 붙이면 맞다는 거지? 이렇게? 네. 오케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안 봤네. 이것만 보고. 하여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그럼 얘만 살짝 다시 얘기해 주면은 x는 하고 바꾸는 거 있지? 그걸 바꿔놓고 a, b에 대한 식 나오면 대입해서 하면 되겠지. 자, 곱셈. 곱셈은 그냥 분배 법칙이 제일 기본이고 싹 다 전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걸 전개하려고 해.
공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x세제곱 2x제곱 더하기 3x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줄을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거든. 덧셈하기 쉽게 하려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빨리 할 수 있지. 얘도 2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9xy 제곱. 잠깐만, 좀 다르네. 이거는 틀이 다 맞진 않네. 그러면은 얘는 따로 잘라야 돼서 이거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지? 그 줄이 맞으면 하는 건데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얘가 y가 제곱이 아니었네. 곱셈의 교환 결합에다가 이제 분배까지 나왔다. 분배는 하나씩 나눠준다. 자, 익히기 해보면 되는데 뭐 곱셈은 지수법칙 하면 되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수법칙? 지수끼리 더하고 하면 되죠. 곱셈 할 때 지수끼리 빼기를 해도 되고 뺐을 때 음수가 나와버리면 분모에다가 내려버리면 되고 뭐 이런 거지. 자, 지금 내가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건 여기야.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거. 기억이 뭘까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었다. 뭐지? 얘는? 응? 결합 응. 교환 응. 이거 결국 인수분해를 한 거지. 맞아? 인수분해가 무슨 법칙인지 알아? 분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 거 같아. 얘도 분배야. 알았지? 묶어내는 것도 분배야. 됐죠? 자, 3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라고 했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x세제곱이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어떻게 나와야 되죠? 상수랑 x세제곱, x랑 x제곱. 잘 보입니까? x제곱이랑 상수, x세제곱이랑 상수.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다 써보면 되지. 그러니까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나머지 다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5x 세제곱, 얘는 3x 곱하기 4x 제곱, 얘는 2x 제곱 곱하기 2x, 얘는 4x 세제곱 곱하기 3.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면은 5, 12, 4, 12, 31 아니지, 5, 12, 42, 33. 33이 나온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기억나니 혹시? 이거 해봤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항의 개수의 총합, 모르면 적어놓자. x의 1대2, x의 1을 대입하면 상수만 남지? x가 다 1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x의 1 대입해서 상수로 만들고 쭉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3,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자, 여보 됐고. 자, 곱셈 공식 솔직히 다 외웠다고는 보장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안다 치고, 그리고 실제로 숙제를 할 때도 모르겠으면 공식 정도는 보고 해도 좀 괜찮아. 근데 네가 스스로 좀 체크는 해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푸는데 공식을 봤다 정도 체크를 해놓고, 그럼 이 공식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분석? 내가 뭘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체크를 해놓고 그 공부를 더 하는 거지.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 각자 다르겠죠.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못 외웠으니까 한번 봐야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더 풀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거 공식을 몇 번 써봐야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알아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내가 가이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든지. 나는 차라리 저런 문제를 많이 풀었던 케이스이긴 한데 그거는 뭐 문제 풀 시간이 되게 많을 때 얘기고, 그냥 이걸 몇 번 더 써보는지 어떻게든 이제 안 잊어버리도록 해봐야지.
이 공식들 중에서 뭔가 좀 그래도 쉽게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이 5번은 둘이 똑같은 거거든 사실. 부호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지.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x 세제곱 더하기 합 x 그리고 얘는 두 개씩 곱한 다음에 합 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세개곱. 자,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나왔으면 a, b, c 더한 거,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 다 곱한 거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 그럼 만약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4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해볼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 개 다 더한 거 7x 제곱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 2, 4, 8, 14 더하기 8. 계산은 뭐 천천히 해도 돼. 그냥 나는 지금 이거 빨리 쓰려고 한 거고 실제로 너가 풀 때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써도 되지. 그래서 5번은 위에 거 하나 외우면 밑에 건 자동이야. 그냥 이게 세 개가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이거 두 개만 할 줄 알면 부호가 섞여 있으면 못 풀어. 내가 지금 1, 2, 4를 했잖아. 근데 만약에 뭐 했는데 1, 2, 마 4 이럴 수도 있잖아.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한 대로 저기 있는 걸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저 있는 그대로 숫자를 더하고 그대로 곱해서 합하고 세 개 곱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5번에 있는 그 부호랑 알파벳을 그냥 다 개별로 외워버리면은 완전 반쪽짜리가 되니까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좀 같이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세 개의 합, 두 개씩 곱해서 합, 얘는 세 개의 곱. 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 제곱의 합 더하기 두 배, 두 개씩 곱의 합. 사실 근데 그건 여기서도 있었거든. 맞아? 1번도 보면은 C가 없을 뿐이지 A제곱 B제곱 있고 두 배 AB 곱한 거 있고 그러니까 C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냥 C에 대한 식을 하나 좀 더 추가해 준 것 뿐이지. C제곱 추가해 줬고 2AC, 2BC 추가해 줬고 만약 D가 또 추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D제곱 추가되고 2AD, 2BD, 2CD 추가되겠지. 그게 다야. 네, 뭐 그렇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진짜 암기의 영역인 것 같다. 뭐 직접 전개해 보면 저게 나오는 게 당연히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그렇다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닥 없는 것 같고 여기다 옆에다 이거 적어놓을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3배 ab a 더하기 b 저렇게 한번 적어 놓으면 좀 나중에 고생공식의 변형이라는 파트에서 또 써먹을 수 있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a 더하기 b가 두 번 나오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도 보면은 한번 너 먼저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든지 아니 뭐 그냥 그거 쓰든지 일단 하면 되고.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여기 밑에 뭐 지금 빼먹고 넘어간 거 있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긴 해. 알았지? 아 10번은 좀 덜 중요해. 10번은 그냥 그 전개를 해도 돼. 그냥 내가 말한 그냥 전개는 뭐냐면 그 하나씩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지? 그럼 이거를 한 문자로 바꿀 거거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두 글자로? 치환? 압니까? 모르면 알아둡시다. 이거 할 때 그 서술형 같은 거에 치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지? 전개하면 원래 2배 a제곱 b제곱인데 뒤에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뒤에서 지워졌으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지. 됐나요? 저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많이 나올 건데 얘는 왜 굳이 공식 안 외우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유가 여기가 3, 3 되잖아? 그럼 얘대로면 여기 9대 될 것 같지? 아니야. 딱 어떨 때만 되냐면 이 a랑 이 b랑 곱한 것만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다가 개수를 2, 3, 4 붙이면은 이게 안 돼.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이 붙었잖아 만약에. 여기다 3 쓰고 3 쓰고 9 쓰고 9 쓰고 마이너스 7 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결국에 얘는 뭐 외우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저거는 이제 치환해서 전개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10번을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할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게 공식을 외워서 그냥 공식에 이 공식 이버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공식을 쓸지 생각해가지고 적용하고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수학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거는. 치환으로 해서 해도 되고 뭐 이게 잘 돼가지고 외워졌으면 괜찮은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기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 할 때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얘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한번 그 합차로 해봐. 얘도 마찬가지. 알겠니? 2번은 좀 공식을 외워야 되고 뒤에 문제 있을 거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저 공식은 3개의 제곱.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제곱의 합. 기억나니 이거? 그리고 2배, 2개씩 곱한 거. 이렇게 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써도 되지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풀이 과정을 하나를 써보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x 제곱 y 아니지 마3 마이너스 플러스 3 뭐래 여기 다 플러스로 합시다. 2x 마3 제곱 플러스 마3 세제곱.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쓸 때 지금 a 세제곱 빼기 a 마이너스 b 세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b 세제곱으로 넣어버린 거거든. 그냥 다 플러스라 치고 b에다가 마3을 넣은 거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54x 마이너스 27. 할 수 있겠니? 공식을 좀 외우면 가능하겠지. 자,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 세제곱 더하기 3개를 뭐 한 거? 더한 거. 잘 안 보이니 혹시? 괜찮아? 보여요? 어떻게 한다고? 3개를 다 더한 거.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2개씩 곱한 거. 그리고 3개 다 곱한 거. 그치, 이거 계산하면 돼. 4번. 자,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을 그 a로 놓고 치환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6x제곱 y제곱이니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6x제곱 y제곱. 그러면은 16x 4제곱 36x제곱 y제곱 81y제곱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할까 5번은? 앞에 거는 합차. 이렇게 앞에 2개씩 쭉쭉쭉 하면 되겠지. 그럼 바로 8 빼기 y의 8 이해됩니까 이거? 6번은 앞에 2개를 먼저 해. 제곱 빼기 1을 해. 4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1을 해. 그럼 어떻게 돼? 6제곱 빼기 1이 돼. 됐나? 오케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a 제곱의 제곱이란 말이야? 너 뭐더라? x 마이너스 y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 알아볼라? 지금 아직 좀 덜 외워졌던 거 이해하니까 좀 외우는 시간 가져가면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잠깐 좀 해볼래? 풀어볼래 지금? 공부하고 있어봐. 자, 다항식의 전개라고 했는데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한다? 치환한다. 오케이? 이거는 아까 지나가면서 했었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쓰고 a 더하기 아니지. 그럼 a 다시에다 다시 x 제곱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마이너스 x제곱 되겠지? 두 번째
자, 여기도 하나 적어 놓자. 치환을 할 거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 내가 이걸 외울 때 뭔가 좀 그 얘의 의미를 좀 써보라 했지. 얘의 의미는 뭐야? a와 b의 합이지. 얘는 곱이지. 그러면은 얘를 전개해가지고 x제곱 무조건 같을 거니까 합이나 곱이 같다면 치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상수항에 뭐가 같도록? 합 또는 곱이 같도록.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은 딱 이 같겠네, 그지? 그래서 이거 쓰고 a 이렇게 되니까 그냥 풀면 되죠? 뭐 특별히 뭐 없을 것 같아. 그냥 이제 해야 될 거 이거 잘 적어놨니? 적어놓고 기억합시다 이거. 마지막 유형. 자, 얘를 간단히 하라는데 얘를 그냥 전개하라고 낸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비슷한 걸 봤었어. x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제곱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잘 기억해보면 여기 앞에 뭐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얘가 있어야 계산이 간단해지지. 없으면 계산이 좀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곱해놓고 나중에 나누면 되지. 얘를 곱하고 얘를 다시 나누고. 그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 3-1을 쓰고 다시 3-1을 나누면 되지. 그럼 3-2분의 3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 이렇게. 이거는 더 계산할 필요 없고 2번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될까?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뭐인 것 같아요 지금? 나는 100이 많이 보이네. 99도 100 빼기 1이고 만일도 100제곱 더하기 1이고 100은 x고 그러면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00 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999,999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1쪽까지 문제 푸시고요. 한번 최대한 해봐. 그 내일까지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해서 내일 또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